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7-4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의 페이지로는 140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6번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지적재능의 영역 13가지 중에서 기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기술, 노동, 일, 업무. 우리가 공부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학문적인 것과 현장에서 하는 기술적인 게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 기술에 대해서 계속, 노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자. 사실 교육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며 할 수 있는 일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일은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왜곡되어 있냐면은 일이라고 할 때 돈 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당연하면서도 이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에 대한 귀천에 대한 인식. 일이 귀하고 천하고, 귀하고 천하고, 요게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도둑질, 사기치는 거, 나쁜 짓 빼놓으면은 이 일은 다 소중한 거예요. 다만, 이 노동의 힘에 더 든다, 덜 든다, 머리로 일을 한다, 육체로 일한다, 이런 일에 대한 성격 차이점은 있는 거지, 귀천이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인식, 뭐 돈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인식, 뭐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 특별한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 그래서 좀 일반적인 일들은 잘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자기 일의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갖지 못해서 맨날 이 일을 그냥 돌멩이 발로 타는 돌멩이처럼 발로 차고 또 미워하고 그냥 투덜대면서 하는 그런 거. 일의 소중함을 잘 몰라. 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천하고 판검사나 의사가 되면 출세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일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전에 다 이거 신문에 다 기사에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서울의 명문 치대를 나와서 치과로 일하던 의사 한 분이 어느 날 나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늘 하고 싶었던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은 우동장사입니다. 우동장사.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외교부에서 중견 간부로 일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일본식 우동을 시작을 합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했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거 평소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성공을 하는 거죠.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법대생이 시골에 가가지고 도라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도 훌륭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100년 된 우동집, 한 달에 10,000,000원씩 매출 올리는 라면집, 미국 유학 다녀온 아들과 함께 2대가 운영하는 튀김집. 이 집들 제가 다 가본 집들입니다. 일본의 세미나 한참 쫓아다닐 때 이렇게 유명한 집들 이렇게 가봤어요, 다. 처음에는 튀김집 식사 대접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강사를 이런 튀김집을 데려간다고 그래 속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그 집에 가보고선 제가 깜짝 놀랐는데 1인분에 얼마인 줄 아세요? 당시에 1인분에 26만원 받더라고요. 26만원이 아니라 26,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26만원이죠. 튀김 1인분에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을 줄 서서 미리 예약을 안 하면 갈 수 없는 참 대단한 집이에요. 아들 미국 유학 갔다 왔는데 유학 갔다 온 아들도 그 일을 하더라고요. 자, 이들은 모두 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치가 없으면 안 되죠. 학자가 되기 전에 구두수송공이 되라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그래서 의미가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바꿔야 합니다. 교육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 어떤 일인가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부모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현장을 가르치고 그것에서 얻어지는 경제 원리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지식만의 교육은 자녀를 사회적 불구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오늘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금 전문대학교로 가는 비율이 25%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대학교에서 3년 강의를 해봤는데요. 그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거기 오더라고요. 4년제 졸업한 애들이. 그만큼 자기의 적성과 상관없이 대학을 진학한다는 거죠. 어떤 일간지에서 직장인에게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의 답변은 적성부터 찾고 싶다가 41%였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적성을 모르면 후회하니 자신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찾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GTS 묵상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찾아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찾아야 된다. 이미 중학교 때 들어가서 뭐 이렇고 저렇게 하면 늦어버린다 이거. 물론 살아가면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자기 적성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서부터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뭐 적성이고 뭐고 우선 대학 들어가려고요. 쓸데없는 대학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아예 학문이 안 되는 애들은 기술 쪽으로 빨리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스위스의 이제 내용, 이제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는 게 있는데요. 자, 마르쿠스 호텔. 네, 마르쿠스 호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스위스에선 학생들의 25%가 일반 대학 진학 과정으로 갈 뿐 75%는 기술학교로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인 핀란드는 오히려 실업률이 20%를 넘지만 스위스에선 실용도 높은 지식을 가르쳐서 4년 뒤에 경제에 필요한 사람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스위스가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특정 부문의 최고 기술력이 주 요인으로 꼽히게 됐던 거죠. 호델은 스위스는 작지만 기술을 전문화하면서 특별한 부문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뭐 화장실 변기 설치 회사 등 특정 분야에서 유명한 회사 또한 스위스에 다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글로벌 대기업에서 일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죠. 작은 묘목 하나를 심어서 그것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서 키워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물질주의가 지배하면서 이 일이 신분이고 그것이 계급처럼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 나라들이나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전문하여 성공을 합니다. 이들을 달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는 약 1만 5천 개 정도의 직업이 있고 미국이나 일본은 약 2만 5천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체면과 위신의 문화가 너무 강하고 지배하고 있어서 직업의 귀천을 너무 많이 따지게 되죠. 여기서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갈고 닦아 전문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하고 그 속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이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고 바울사도는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어디를 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반드시 기술 한 가지씩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천막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학교 가서 공부해야만 공부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4년, 7년 이상 공부하고 나와도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아이가 그래서 학교 공부 안 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학문적인 것과 기술 두 개를 가르쳐서
공부라고 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아이를 격려하고 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터득하게 해주고 그 속에 아이의 미래가 들어있는 거죠. 필요하면 부모가 하는 일터에 나오게 해서 그걸 돕게 하면서 일들을 배우게 하고 일의 의미를 배우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토론해보고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이익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것이야말로 왜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더 나은 일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들을 알게 되는 중요한 현장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